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용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자동으로 죄송해요.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거나 또는 불편하게 했다면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일단은 수험 합격해야죠. 결과는 내야죠. 저랑 같이 하시면 결과도 있고 행정법도 늘어납니다.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여러분의 투자를 통해서 행정법 실력을 단단히 해갈 수 있는 매일 행정법 정인용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소방 간부 문제였어요. 25년 문제 한번 살펴보고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매일 행정법 정인용 3월 21일 금요일 문제. 자, 소방 간부 문제였어요. 간부 문제. 자, 행정절차법 어제 이어서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제도 요거 조문이 좀 꽤 있으니까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제도 이거 행정절차법 22조 등이에요. 22조 등. 왜냐면 요 조문 이해도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지난 시간에 목차는 꼭 암기하세요. 자,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 자, 요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분은 상대방이 또는 제 신청이 있었던 직권으로 하던 직권이든 신청이 있었던 저기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그다음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한 제3자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대상자 상대방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처분이 만약에 일반 처분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처분 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도로구역 변경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론 처분 제도에 관해서는 요 22조, 21조 보셔야죠. 침입적 처분에 관한 처분의 사전 절차. 그래서 21조 사전 통지, 22조 의견 청취. 사전 통지 침입적 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인데 요거 예외가 있어요. 사항에 예외.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예외.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 처분을 당해 처분. 여기 1, 2, 3호 중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럴 땐 사전 통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상당한 이유는 당해 처분의 성질을 고려하는 거지. 상대방이 혹시 많은 보상금을 요구할 것 같으니까 사전 통지하지 맙시다.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방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야. 당해 처분의 성질 요것만을 고려해서 요걸 고려해서 요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죠. 물론 긴급하거나 또는 이건 명백히 사실 알고 있는 경우 그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요 1호, 2호, 3호 있는데 그 중에 요 1호, 2호, 3호를 여기도 사항을 그대로 갖다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조 사항에 해당되는 것과 플러스 당사자가 의견 청취 절차 포기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표시했다면, 의사 표시를 했다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면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도 예외가 있다는데 그 예외는 사전 통지 절차 그대로에다가 플러스 하나만 더 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 절차가 청문이 있고 공청회 있고, 청문이나 공청회를 열지 않는다면 의견 제출의 기회, 그러니까 법에 청문이나 공청회를 두지 않았으면 기회라도 제공을 해야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안 하면 제공한 걸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청문은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판단도 해야 돼요. 까지. 공청회는 듣기만 하면 돼요.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 그래서 판단을 위해서는 여기 조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주장을 안 해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점은 아시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 조사할 수 있다.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 행정법원에도 26조 행정소송법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청문 절차도 조사할 수 있다.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요게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다 똑같이 있어요. 요건 팁이에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듣고 의견 수렴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청문은 당사자만 불러다 놓고 하니까 이 청문은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신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비공개 절차로 합니다. 공개 절차, 죄송해요. 공개 절차로 하는데, 이것도요, 제3자나 또는 공익에 현재 공익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또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로 간다는 거예요. 비공개인데 공개 있고 또 비공개가 있어. 좀 복잡해요. 또 청문은요, 청문 주재자가 2명이에요. 1명이 아니라 청문 주재자. 그래서 청문을 위해서는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되고, 청문 주재자에게는 7일 전에 청문 주재자. 이게 2인 이상이거든요. 2인 이상. 자, 그 다음에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에게 관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정보 같은 걸 제공해줘야 돼요.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전문가를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4일 전까지 통지해 줍니다. 물론 공청회도 주재자가 있어요. 만약에 공청회 열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못 열면 다시 공청회를 열어야죠. 이것도 미리 통지해주고 다시 공청회 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재공청회라고 합니다. 공청회는 전자공청회와 병행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병행이 원칙인데, 다만 생명신체 코로나 사건 때 그래가지고 이거 단독으로도 전자공청회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 조문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공청회인데 이게 이름이 또 온라인 공청회로 바뀌었죠. 온라인 공청회로 온라인 이렇게 말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뀐 용어대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공청회는 원래 병행함이 원칙이에요. 일반 공청회와 함께. 하지만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생겼어요. 코로나 사건 때문에. 자, 이렇게 갖고 청문 공청회 있고요. 공청회는 공이니까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공개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청문 제자가 작성한 조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문인데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니까 살펴볼게요. 또 이게 행정 절차는, 이 절차법의 절차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처분이 아니다 보니까 절차에 하자 있을 때 하자는 결국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설로서 판례로서 인정하는데, 일단은 처분의 내용에는, 처분의 성립 요건에는 주, 내, 절, 형, 여기 바로 절차나 형식적 요건에 절차법이 적용돼서 결국 나중에 나온 처분이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절차나 형식은 취소 사유로 가고, 취소 사유고, 그러니까 쟁송 제기 전까지 모두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쟁송 제기 전까지 치유도 예외적이에요. 이거 치유 예외적이지 치유가 원칙적인 건 아니니까요. 가능하다. 청문 주재자에게 7일 전이고요. 청문 알리는 건 당사자에게 10일 전인데 10일 전에 알린 게 아니라 7일 전에 알려준 거예요. 3일을 빼먹은 거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일에 출석해서 충분히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치유된 사건까지. 자, 볼게요. 청문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다는 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의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절차법 관련 법령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청문은 모두 침입적 처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경우가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있죠. 취소, 박탈, 취소, 취박취, 자격 취소, 그다음에 박탈, 영업 취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격 박탈, 영업 취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과 관계없이, 여기 신청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또 예외도 아까 사항에 규정이 있어서 4가지 요거 해당되면 안 해도 된다.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청문은 원래 비공개 절차로 진행해요. 공개는 신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거 공개하지 아니한다. 3번, 당사자 등 청문 조서 내용을 열람 확인도 할 수 있고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3번이 틀렸네요. 조문 문제 그대로. 자, 4번, 청문 주재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할 수 있듯이 여기는 조사할 수 있다. 청문은 판단까지 해야 되니까요. 5번째,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거 치유됐던 사건 급할래네요.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오늘 정리 잘 하셨죠? 내용이 많아요. 조문 자체도 반드시 꼼꼼히 잘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또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은 강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일영이었습니다.